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을 이끌고 있는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향후 일정과 북측과 추가로 협의될 사항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드린 대로 현송월 단장이 지금 강릉에서 이제 공연장을 좀 점검하는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 단장이 실무접촉 협상 전면에 나선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사전 점검단 이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현 단장의 어떤 위상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일단은 이 연령 40대 초반이지만 북한 내에서 아마 문화예술 분야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는 가장 지금 권력 핵심부에 근접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의 우리 준장급 계급에 해당하는 대좌 계급장을 달고 단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그렇지만 작년에 이제 이 당 7기 2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급에 진입을 했거든요. 후보위원회 진입을 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 용어대로 하면 북한 내 권력 실세 한 200~300위권 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단한 수완가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지금 이른바 얘기하는 이번에 예술단이 오게 되는 예술단이 삼지연 관현악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모란봉이 안 오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지금 이번에 점검단을 이끌고 왔다라는 얘기도 삼지연 관현악단의 전반적인 이 계획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연 일정을 이끄는 것도 현송월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송월이 남측으로 온 이후에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북한이 현재 노리는 목표가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송월을 이렇게 보내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여자 단장 한 사람한테 관심이 있죠. 현송월이기 때문에 만약에 남자를 단장하러 보냈을 경우하고 현재 현송이 왔을 경우하고 우리 언론이 현재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게 아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도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북한이 현재 노리는 건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언론에서 왜 북한이 하루를 연기해서 왔느냐 하는 부분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언론에 지나친 관심을 받아서 하루 늦췄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정반대라 생각합니다. 북한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루 늦췄다고 생각하는 건 난 그건 아니라 보거든요. 근데 자꾸 어느 한 언론이 아니고 대부분의 언론이 다 그걸 인용해서 썼더라고. 그래서 난 이거 왜 이렇게 정반대로 쓰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현송월을 보내가지고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노리는 바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만약에 선수 기껏해야 북한이 잘하는 거는 피겨, 페어 종목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와서 그다음에 아마도 크로스 컨트리나 알파인 스키나 해가지고 경기해봤자 망신만 당할 겁니다. 아마도 100위밖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스포트라이트 받을 수는 없어요. 결국은 예술단하고 응원단 가지고 스포트라이트 받을 텐데 예술단의 현재 상징 인물이 바로 현송월 아닙니까? 현송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정도 스포트라이트 받을 정도면 나중에 140명이 오게 되면은 상당히 아마도 북한 입장에서는 통일전선부가 대한민국에 주는 메시지 자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도움을 받을 거로 자기들은 판단할 겁니다. 네, 지금 일단 시장님께서 이 북한 사전점검단이 하루 일정을 늦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좀 짚고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에 토요일 날 보내겠다고 했다가 밤중에 또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또 하루 만에 다시 사전점검단을 보내겠다고 밝혀서 오늘 남측으로 넘어왔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초 연기했을 때 좀 늦춰서 올 거라고는 봤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완전히 선의해서 본다면 북한 측도 조금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일단 우리한테 먼저 통보를 했지만 아마 정책 결정 체제의 차이일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쉽게 바꾼다든가 이런 관행에 대해서 사실 이게 결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책 결정 체제가 다원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화돼 있고.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1인의 결정에 따라서 전체적인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체제란 말이에요. 그날 기분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런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시기에 조금 한국에 애를 닳게 만드는 것이 언론이나 아니면 나머지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데는 아주 관심이 극대화될 수 있겠다. 이런 계산되는 행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쪽으로는. 저희가 이제
왜 그런 하루를 늦췄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현재 나타난 것으로서는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이 어저께 IOC에서 남북한하고 IOC가 이렇게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회의 결과를 북한이 보고 싶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 회의에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진전이 안 되면 아마도 상당히 좀 이렇게 몽리를 부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 IOC 회의에서 북한이 원하는 게 상당히 부분 이루어졌거든요. 네. 5개 종목에 참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45명이 그 대표단 선수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IOC에서 딱 그 명백히 했죠. 여자 아이스하키에 북한 선수 3명을 그 시합에 반드시 뛰게 만들어냈다고 넣는다고 못 박았기 때문에 네. 북한이 분명히 자기네 선수가 3명이 게임마다 뛸 수 있게 딱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은 그 원하는 바를 다 얻었다 생각하니까 하루 늦춰서 그걸 본 다음에 이렇게 현송월이 함께 오는 것을 결정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그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부분도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가능성이 가장 크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송월 단장이 황영조 체육관을 거쳐서 강릉 아트센터를 둘러보고 있다고 네네.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강릉에서 공연장들을 둘러본 이후에 내일은 서울로 이동을 해서 또 공연장을 네네. 둘러볼 예정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미리 공연장을 점검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저건 어디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 같은 경우에 해외에 예술단을 보낼 경우도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죠. 보통 한 달 전에는 지금 보내서 어느 지역이 원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공연에 네. 가장 이 시설이나 아니면은 교통, 하다못해 교통까지 고려합니다. 아니면은 입장할 예상 관객들의 면에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걸 항상 따져보고 또 실질적으로 확보된 공연 예술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레파토리나 프로그램도 구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하고 강릉 여러 군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이 북한이 지금 파견할 함지연 예술단의 이 공연 목적을 달성하기에 최적의 지역인가, 이걸 둘러보기 위한 이 계산이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지금 사실은 아마 본인도 느끼는 바가 많을 거예요. 지금 언론에 이제 굉장한 관심 스포트라이트를 받고는 있는데, 지금 방금 화면에 나왔지만은 저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걸그룹이나 한류 그룹들 이동할 때 비해서 보면 상대적으로는 또 한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완이 지금 돼 있는데도 네. 그래요. 아마 북한도 이번에 와서 보면 전통적인 어떤 자신들의 선전성동 방법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어필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도 좀 배우고 갈 거예요. 네. 당초 이 현 단장의 동선이 서울의 공연장을 먼저 둘러봤다가 강릉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강릉에서 먼저 둘러보고 서울에 이동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동선 강릉에서 먼저 둘러보고 강릉에서 하룻밤을 묵고 서울로 돌아오는 이 일정, 이렇게 결정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북한 예술단이 네. 판문점을 넘어서 아마 KTX를 타고 평창 올림픽이니까 평창을 먼저 공연해야 될 겁니다. 서울 올림픽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평창에서 먼저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을 봐서 서울에서 공연하게 될 테니까 아마도 원래 북한 예술단의 본대가 오는 순서대로 한다고 해서 아마 그대로 순서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KTX를 타고 그 평창을 갔다가 평창에서 KTX 타고 서울로 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시 평창에서 응원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만약 응원을 안 하고 그러면 바로 돌아간다 그러면 다시 이 개성을 통해서 평양으로 복귀하는 이 과정이, 그 루트가 그대로 예행 연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송월이 바로 그런 루트를 그대로 이제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 삼지연 관현악단이라는 이 악단 자체는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들이 우리 측 남측에 방문해서 어떤 음악들을 연주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삼지연 관현악단 자체는 조금 생소하지만 어차피 전통적으로 삼지연 악단, 네. 과거에 했던 만수예술단 삼지연 악단이 공연했던 걸 보면 이 아주 정통적인 관현악 공연이라기보다는 민요라든가 아니면 약간 퓨전, 크로스오버에 가까운 것들을 경쾌한 음악들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여기다 모란봉 악단까지 이제 가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이제 그런 이 색채가 좀 짙어지겠죠. 네. 북한도 아마 전반적인 2000년대 이후에 조금이라도 한국 사회 분위기를 알고 있다면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직접적인 어떤 정치 선전이라든가 이거 자체가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공연에서는 사실은 뭐 주체나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이런 것보다 민족, 공조 이런 거를 강조하는 이 공연들이 많이 네. 이 계획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가 이제 북한의 장점이라는 게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전통적인 예술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 비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다. 이거에 대해서 강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통 국악을 가미한 이런 이 레퍼토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색을 배제한 뭐 연주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자기들은 이제 정치색을 배제한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배제는 힘든 것이 나중에 북한에 돌아가서 네. 나중에 이제 국가 보위성에서 나중에 검열을 합니다. 그다음에 당 조직 지도부에서 네가 과연 남조선에 가서 얼마나 체제를 위한 그 노력을 했느냐, 대남 투쟁을 했느냐라는 것을 아마 판정을 받아야 될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그 민족 공존을 하지 못할 거고 아마도 그 자기네 원래 체제 선전곡을 편곡을 해서 좀 애매하게 해가지고 다른 노래에다가 이제 한 2소절 정도 잡아넣어서라도 분명히 체제 선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그 굉장한 정책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구성에 집어넣는데 그걸 아마도 우리 음악인들이 아마 잘 찾아가지고 북한이 어느 소절에다가 집어넣는지 나중에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집어넣을 겁니다. 네. 두 분이 어떤 곡을 연주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보이고 계신데 일단 뭐 북한이 체제 선전하는 음악을 선택한다고 하면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죠 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국 사회가 네. 그 정도를 걸러들을 수 있는 이제는 이 면역력이라든가 판단력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뭐 교묘하게든 직간접적이로든 그거 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이 굉장히 많이 불 거예요.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지금 현송월 단장이 바쁘게 지금 강릉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발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진들이 굉장히 많이 동행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송월 단장이 언론 앞에서 이번 일정 중에 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다던가 뭐 이럴 가능성은 있을까요? 글쎄요. 어제 아마도 자기가 만족스럽게 이 강릉 방문을 끝내고 네. 또 이제 서울 방문을 끝낸 다음에 돌아가기 직전에 한마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정도는 아마도 좀 공부를 해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가 이런 발언을 할 수 있겠다라고 협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발언을 할 것이나 아마도 일단은 자기가 원래 목적으로 했던 그 시설 방문 공연 조건 시설 방문을 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이 현송월 단장이 지금 방문하고 있는 와중에 북측이 이 평창 선발대 8명을 오는 25일에 파견하겠다고 네. 통지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는데요. 네네. 현송월 단장이 이어서 계속해서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고려항공 항공기를 이용한다든가 네. 아니면 선박을 이용하는 문제는 국제 제재 문제가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북한도 협조적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조금 교묘하게 보면 그 기존에 지금 이 회담할 때는 대부분 판문점을 통해서 이제 대표단들이 와서 이제 회담들을 했단 말이에요. 네. 판문점 통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현재 선수단하고 다 응원단 그다음에 태권도 시범단, 창관단, 예술단 합하면 지금 500명 내지 600명 넘을 걸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인원들이 전부 판문점 넘어서 오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통적인 경의선 육로가 있거든요. 네. 경의선 육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사실은 우리 기업인들도 현지에서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방북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북한 쪽에서 안 받아준 거기 때문에 이 지역은 사실은 제재에 걸리지도 않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마치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지역을 포함한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들도 국제 제재와는 관계없이 재개돼야 된다. 이런 상징성을 강력하게 부각을 시키고 싶어하고 이런 여론이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조성되기를 바랄 거예요. 네, 닫혀있던 경의선 육로를 선택한 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측 선발단도 이 모레 파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우리 측 선발대는 또 동해선 육로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네. 이건 결국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을
점검해야 되는 지형적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뭐 지형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죠. 우리가 빼먹은 게 갈마 비행장을 과연 쓸 수 있느냐를 이제 이렇게 점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하면 현재 그 금강산 지역이 눈이 오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 눈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길이 원산부터 이 금강산 끝날 때까지 고성까지 북한의 그 길 자체가 대부분 다 비포장 도로입니다. 비포장 도로고 만약에 눈이 오게 되면 군단 병력을 동원해서 눈을 쳐야 됩니다. 우리 같이 뭐 제설제 뿌리라든가 그렇기도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루트 자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그걸 아니까 갈마 비행장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약속을 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발대가 가서 시설 점검을 한 때는 눈이 안 왔을 수도 있지만 진짜 우리 선수들을 보내가지고 그 마신령 스키장에서 공동 훈련을 할 때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갈마 비행장을 분명히 보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활주로 길이가 얼마고 우리 저 수송기가 우리 저 여객기가 착륙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북한이 경의선 루트 그러니까 개성부터 우리 도라산 CIQ까지 오는 거를 선호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이 평양 원산 가는 고속도로에서 잘 댕깁니다. 그건 뭐 길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원산부터 바로 이제 고성까지 내려오는 게 그게 신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개성호를 이제 이용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길이 오는데 또 하나 목적이 있죠. 개성공단을 지나면서 이 개성공단을 좀 이렇게 한국 쪽에서 이렇게 재가동했으면 하는 그런 욕망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동해선 용로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판문점을 통해서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졌고 또 경의선 육로가 열렸었고요. 오늘 이용해서 현성월 단장이 넘어왔고 또 동해선 육로까지 이용한다면 남과 북이 연결할 수 있는 육로는 다 이번에 이용된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일단은 그 대화 통로가 열린 데 이어서 이제는 남북한 간의 이제 인적 더 나아가서는 물적인 소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들이 더 넓어졌는데요. 문제는 이거 자체가 그대로 자동으로 이제 재개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평창올림픽에서 고조된 평화 분위기에 북한이 호응해서 비핵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자칫 그냥 평창올림픽 다 잘 치렀으니까 이제는 남북한 간의 이제 경제적인 교류 협력도 재개돼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아마 북한이 바라는 바일 거고요. 우리는 짚을 거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접촉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가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남북 간 개선에 적극적이고 북한은 이제 한 발 뒤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줍니다. 우리가 뭐 이산 가족 상봉을 좀 하자. 그다음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회담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군사 당국 간 회담을 응하면서도 앞으로 과연 우리가 원하는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정말로 북한이 응할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현재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평창 올림픽에만 집중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한반도 정세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남북 간 관계 개선 문제는 차후 문제로 이제 돌리고 일단은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는 문제만 집중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게 오히려 이제 북한한테는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어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북한이 입국 닫고 평창올림픽에만 주요하는 동안 한국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제 선제적인 양보를 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계산도 북한은 하고 있겠죠. 네. 지금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일단 남과 북의 선발대 파견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것은 그렇다면 이 대규모 방문단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이 대규모 방문단을 누가 이끌 것이냐 일각에서는 김여정이 또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국제적인 제재 시비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올 수 있는 인물들이라고 우리가 거론해 보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의장이든지 아니면 김여정 부부장 정도가 얘기될 수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대안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북한 최고 지도자의 혈육이 직접적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평창에 대해서 그만큼 이 호응을 하고 관심도가 높다라는 얘기도 되겠고요.
오히려 자꾸 실세라고 얘기되는 몇 명의 인물들 중에 사실은 우리 자체의 단독 제재거나 아니면 미국 제재에 걸려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굳이 전반적인 분위기상 이것까지 우리가 단독 제재를 주장을 했다가는 좀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때가 있어요. 이때라면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제가 보면 우리 분위기가 그래도 그때는 그거는 개인한테 한 게 아니라 이 경제적으로 한 거야.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회로를 먼저 만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단독 제재라는 게 어떤 거예요? 국제적인 제재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평창이 지금 평화올림픽으로 진행되고 있고 더 나은 쪽으로 가야 되지만 네. 그 이후에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비핵화라는 게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분간은 제재를 그렇게 완화할 생각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를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는데 다른 유엔 회원국들한테 제재 제도로 동참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우리 분명히 우리가 지금 제재에 걸려있는 수단이나 인물이나 이런 건 받아들이기 곤란한 입장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냐 이런 때 양보하는 이런 자세를 보일 수가 있는 거지 처음부터 이건 이런 우회로가 있어. 이거는 이렇게 돌파할 수 있어. 그걸 왜 먼저 우리가 얘기해야 될지 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네, 물론 최용해 같은 사람이 오는 것이 이제 우회로라고 이제 좀 설명하셨는데 그게 우회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대회는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일본도 지난해에 국제 체육 행사를 대규모로 할 때 북한 대표단을 받아줬습니다. 원래는 이제 일본도 독재제를 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을 안 받아주는 거, 일본 사람도 북한에 안 가고 북한 사람도 일본에 못 들어오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다 받아줬습니다.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안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올림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림픽에 북한에 어떤 사람이 온다. 아마 김정은이 와도 받아줘야 될 겁니다. 안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영애가 온다. 받아줘야 되겠죠. 우리가 독재제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북한에서 가능하면 가장 높은 사람이 실세가 오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면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완화됐습니다. 네. 이 끝나고 나면 다시 어떻게 한반도 정세가 격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평창 올림픽에 많은 거물급들이 오죠. 미국에 펜스 부통령도 오고 하니까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이 정말로 책임질 수 있는 고위급 대표단이 와서 여기서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접촉이 있어서 거기서 핵 문제에 관련한 조그마한 돌파구로 마련된다면 네. 우리가 이 한반도 평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높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나중에라면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의 논리적 자가당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이 받아들일 때 이게 순수 스포츠 행사다. 그리고 순수 인도주의적인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받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해결하는 사안들은 정치적 사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융통성 발휘하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걸 열어놓고 누가 왔으면 이런 얘기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 연구위원,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